네, 안녕하세요. 용용클래스의 김용호입니다. 여러분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수업 들어가기 앞서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하고 수업에 들어가려고 해요.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줄 말은 짜잔! 여러분들의 학생증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학생증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보내준 사진으로 만들어졌고요. 이렇게 목걸이 형태로 목에다 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장에 보면은 앞면에는 여러분들의 사진과 이름이 있고요. 뒷면에는 생년월일을 포함한 여러분들 어떤 정보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학생증 뒷면에 있는 이 바코드는 도서관과 급식실에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얼른 오셔서 여러분들이 이 학생증을 사용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중에 가장 많은 질문이 들어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계약에 관한 거예요. 계약을 과연 언제 할 것인가? 지금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거나 아니면 신문을 보면은 여러 가지 기사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 정확하게 계약이 언제 된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계약이 다가올수록 여러분들 방역이랑 안전에 좀 더 관심을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PC방을 다니거나 혹시 또 많은 사람들이 출몰되고 있는 장소에 간다, 특히 마스크를 끼지 않고 한다 라고 하는 사람들 되게 조심해야 돼요.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밖에 안 나오고 요즘 한 가지에 꽂혀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뭘까요? 영상이 나올 거예요. 네, 제가 요즘 꽂혀있는 거는 모여봐요 동물에서 도동숲이라는 게임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들 많을 텐데 사실 저도 굉장히 집에서 좀 하기 싫어하는 타입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제가 섬을 꾸미고 아까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못 만나니까 교실을 못 가니까 게임에서 교실을 만들어가지고 컨셉이 학교거든요. 학교를 만들었어요. 관심 있는 친구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코드 알려드릴게요. 올라오세요. 네, 그럼 이제 오늘 수업을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첫 번째로 우리 피드백 시간을 한번 가져볼 거예요. 자, Time for us. 여러분들이 준 질문에 따라서 제가 한번 답변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논란이 많이 됐어요. 너무 죄송해요. 자, 먼저 죄송하다는 사과를 먼저 드리고, 자, 여러분들 과제, 라이팅 과제를 일과 끝나고 했을 때 여러분들 이제 라이팅 과제 중에서 제가 해설하는 부분에서 빼먹은 부분이 있어서 지금 다시 정정을 할게요. 자, 보면은 여러분들 이디는 그의 긍정적인 태도와 엄청난 노력을 보여줌으로써 모두의 기운을 북돋았다라고 하는 이런 장면을 제가 설명을 했는데 제가 장문을 하면서 Eden has been lifting까지만 쓰고 목적어를 빼먹어 버렸어요. 왜? by ing에 너무 꽂혀서 by showing에 너무 꽂혀서 이 목적어를 빼먹었어요. 자, 목적어는 뭐예요? 뭘 북돋아줬냐면은 모두의 기운. 여기서 어떤 거? Everyone's spirit이 이 lifting 뒤에 들어가주면 됩니다. 제가 고의적으로 여러분들 골탕 먹으려고 빼먹은 건 아니니까 잘 수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역시 선생님이 실수를 해도 여러분들이 다 그 실수한 거 알고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을 할 수 있네요. 좋아요. 무슨 말이죠? 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또 개별적으로 또 보내준 것들이 있어서 하나하나 질문에 대답을 가져볼 건데요. 자, 먼저 이 문장에서 lifting up those around us is 다음에 나오는 of a great worth. 이 부분에서 of a great worth가 전치사, 형용사, 명사가 맞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자, 물론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of 플러스 추상명사가 합쳐지면 하나의 어떤 거?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of worth는 가치 있는 worthful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해야 되는 거고 아주 근본적인 원리 원칙으로 접근을 먼저 하자 그랬죠? 원리 원칙으로 접근하면 우선 of는 뭐예요? 품사가 전치사입니다. 선생님이 전치사 뒤에는 누가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명사가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애들이 질문을 해요. 선생님 왜 전치사 뒤에 형용사가 나왔어요? 명사 나와야 된다면서요? 명사라는 거는 명사 구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명사 구라고 하면 명사의 앞뒤로 누군가가 붙을 수 있겠죠? 명사를 수식해주는 말 누가 있어요? 형용사가 있어요. 형용사가 한 단어일 경우에는 명사 앞에서 수식을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형용사 누가 있어요? great이라는 형용사가 있죠? 그럼 명사 앞에 나오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래서 이렇게 형용사 플러스 명사가 하나의 뭘 이룬다? 명사
구를 이룬다. 자, 구라는 것은 하나의 무슨 역할을 한다? 품사 역할을 한다. 명사구는 무슨 역할? 명사 역할. 그렇기 때문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 괜찮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전치사, 형용사, 명사가 맞습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부사가 동사를 수식할 때 자리가 헷갈려요. 알려주세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습니다. 또 예문을 들어볼게요. I had, 난 뭐 먹어요? I had a pizza. 여러분 피자 좋아해요? 저는 좋아해요. 자, 그럼 피자를 막 먹어. 근데 이 문장에서 자, 부사라고 하는 것은 누구 설명해준다 그래서 동사를 설명해준다 그랬으니까 이 have를 설명해주는데 사실 여러분들 하나 더 생각을 하자면 뒤에 누가 있어요? 피자라는 목적어가 있죠? 이럴 때에는 동사가 얘만 보지 말고 얘를 한번 다 같이 동사로서 동사라고 생각해보세요. 여기까지는 이해돼요? have a pizza가 하나의 행동이에요. 피자 먹는 거. 행동이에요. 자, 이거를 설명해 주실 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동사 앞에도 부사가 나올 수도 있고 뒤에도 부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나는 맨날 피자를 먹어요 하면 맨날이라면 어떻게 써요? I always. 나는 맨날 피자를 먹어요. 어떻게요? 천천히, 느리게, slowly. 보이세요? always나 slowly 둘 다 부사입니다. 부사인데 지금 동사구 앞에 나올 수도 있고 뒤에 나올 수도 있죠? 이렇게 어떤 부사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동사구가 있을 때는 동사구 앞이나 동사구 뒤에서 부사가 수식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절대 들어가지 말아야 될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여기에요. 동사와 목적어 사이 이 자리는 절대 부사가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면은 동사와 목적어의 관계는 굉장히 밀접해서 얘네들은 누구도 깨부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문장을 접하면서 우리가 부사의 위치에 대해서는 알아볼 시간이 많을 거예요. 우선 이렇게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 보면요. I am living in the room 이라는 문장에서 living in the room은 동사로 수식해주기 때문에 일형식으로 봐도 되나요? 이 친구는 공부를 많이 한 친구예요. 왜? 일형식이라는 말을 사용했으니까. 아직 우리 수업 시간에 형식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형식에 대한 말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하지만 여기 있는 논리대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먼저 I living 이라는 말은 사실 어디서 나왔냐면 I live에서 나왔어요. I live in the room. 자, 사실 이 문장의 의미는 뭐예요? 나는 방에서 살고 있다.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공간이 장소가 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동사 live를 말하는 화자가 좀 더 진행의 의미를 강조하고 싶어요. 난 지금 살고 있는 중이야 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에는 이 live를 뭐라고 바꿀 수 있다? I am living으로 바꿀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am living이라는 거는 동사 따로 수식 따로 봐도 되지만 하나의 동사로 봅니다. 요즘은 하나의 동사로 봐요. 자, 그렇기 때문에 I am living, living까지 같이 동사로 보면 이제 일형식을 설명해야 되는데 일형식을 배운 친구들은 뭐라고 배웠냐면 일형식이라는 것은 정의가 주어랑 동사만 가지고 완벽한 문장의 의미를 전달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볼게요. 자, I am living. 나는 살고 있어요. 문장이 완벽한가요? 혹시 I'm alive. 나는 살아있어요와 I'm living. 나는 살고 있어요의 의미는 달라요. 살고 있다라는 말은 누가 필요해요? 어디에? 라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일형식은 장소 없어도 문장이 성립해야 돼요. I run 같이 나는 뛴다. 근데 여기는 보면 in the room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장소가 필요하니까 엄밀히 말하면 일형식 문장이 아닙니다. 형식에 대해서, 구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동사 강의를 따로 찍을 거거든요. 그 동사 강의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또 피드백이 하나 더 남았는데요. 다음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들 관계대명사에서 맨 마지막에 라이팅 과제를 줬습니다. 라이팅 과제에 대한 정답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라이팅 과제에 나온 그 오글오글 거리는 그 말 어디 나온 거냐면은 영화 If Only가 있는데 If Only에서 명대사예요. 남자 주인공이 정말 일생일대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을 할 때 하기 바로 직전에 여자 주인공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말하느냐? Thank you. 고마워. For being. 전치사 다음에 ing 나왔죠. 돼줘서 고마워. 뭐가? The person. 사람이 돼줘서 고마워. 어떤 사람? 관계대명사 후가 설명해주네요. 왜? 선행사가 person.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 taught. teach의 과거형이죠. 나한테 알려줬어요. 뭐를? to love.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and to be loved. 사랑받는 방법도 알려줬어요. 로맨스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영화를 꼭 한번 보세요. 굉장히 의미 있는 진정한 true love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영화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이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오늘 수업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오늘 수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슨 2 제목은 뭐예요? The Power of Creativity. 자, power, 힘이야. 뭐의 파워? Creativity. 자, creativity 하면 무슨 뜻? 창의성이에요. 창의력의 힘, 창의성의 힘이라는 건데 여러분 창의성이 뭐예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창의력이 무엇이냐 보면요, the ability, ability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어떤 능력이야? to produce, produce는 생산해냅니다. use, 사용해요. 무엇을 사용한다? original and unusual. 자, original 하면 무슨 뜻이냐면은 원래 뜻은 뭐예요? 근본의, 유일의 이런 뜻이에요. 뭔가 근원이 되고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거기서 확장된 의미가 뭐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뭐다? 독창적인 이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오리지널의 다른 뜻은 독창적인 이란 뜻이에요. 이 뜻을 잘 알아두세요. 자, unusual은 usual은 일반적인, unusual은 일반적이지 않은, 일상적이지 않은, 그래서 또 다른 말로는 new, 새로운 이라고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 혹은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거나 사용하는 그 능력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창의력이라고 한다. 여러분들 얼마나 창의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부터 제가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그림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두 가지 그림이 있는데 지금부터 제가 1분의 시간을 줄 거예요. 1분 동안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냐면은 이 그림에다가 여러분들이 무슨 그림인지 이어서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 선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어서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저도 그려볼게요. 시작. 네, 여러분들 그림 잘 그려보셨나요? 저도 그렇게 창의적인 게 아닌 게 아니라 저는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이에요.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이라서 대충 이렇게 그려봤는데 첫 번째 그림은 뭔지 알겠죠? 촛불이에요, 촛불. 두 번째 그림은 강아지예요. 강아지가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고 귀엽게 웃고 있는 모습인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린 그림이 저보다 낫겠죠? 자, 다른 그림들도 보여줄게요. 다른 그림들 보면은 이러이러한 그림들이 나왔습니다. 보이시죠? 자, 이게 어디냐면은 미국에서 이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읽을 글은 뭐냐면은 창의력에 관련된 글이에요. 창의력에 관련된 글이고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3개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 목표를 모두 여러분들이 성취하면서 글을 읽는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뭐냐면 여러분들 토픽이라고 했습니다. 토픽이라는 건 글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주제예요. 모든 글은 주제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주제가 무엇인지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게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 목표는 무엇이면은 specific information, 어떤 거야? 구체적인 정보입니다.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에는 때에 따라서는 구체적인 정보를 습득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겠죠? 그래서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거나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글에서는 반드시 이 구체적인 정보들을 파악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logical relationship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은 문장 간의 논리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A란 문장 다음에 왜 반드시 뒤에 B가 나와야 되고 왜 C가 나와야 되는지 이 문장 간의 관계들을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된다? 파악하는 것이 이번 시간부터 여러분들 글을 읽으면서 해야 될 목표예요. 목표 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글을 읽기 전에 보캐뷸러리 체크부터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은 세 가지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세 개의 단어가 있는데 세 개의 단어가 각각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형성 과정을 잠깐 볼게요. 자, 먼저 보면 첫 번째 단어 reusable 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요, 이 단어는 먼저 use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use 무슨 뜻이에요? 사용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사용하다는 앞에 re가 붙었어요. re가 붙으면 무슨 의미냐? again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again 다음에 use가 나왔으니까 다시 사용하다, 재사용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뒤에 able이 나왔네요. able은 어떤 거냐? 능력이라는 거예요. 가능성이에요. 그럼 다시 사용을 하다에다가 능력이 붙었으니까 아까 봤죠? ability 단어와 같은 맥락이에요. 자, 그래서 보면은 다시 사용하다 가능한, 합쳐서 어떻게 만든다? 다시 사용이 가능한. 참고로 이 able은 누가 뒤에 붙느냐? 동사 플러스 able의 형태로 나와요. 동사 뒤에 붙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가 가능한이라는 의미로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reusable 하면은 다시 사용이 가능한 이란 뜻입니다. 자, 두 번째 단어 보면요, cycle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cycle은 사실 명사예요. 명사로 주기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사실 여기서는 이 recycle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약간 새로운 뜻으로 변해요. recycle은 뭐 주기를 다시 돌리다라고 우리가 억지로 끼워 맞출 수 있지만 제일 큰 뜻은 뭐예요? 재활용을 하다라는 뜻이죠. 여러분들 재활용 뭔지 알고 계세요? 집에서 재활용하고 계시죠?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 야식을 먹었어. 야식을 먹은 플라스틱 용기라고 그냥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재활용을 하려면 반드시 다 씻어서 버려야 돼요. 상식이에요. 자, 그럼 리사이클은 재활용하다라는 뜻인데, 재활용하다라는 이 동사 뒤에 ab를 붙였네요. 그럼 무슨 뜻? recyclable은 재활용이 가능한. 자, 이제 헷갈립니다. 재활용이 가능한과 재사용이 가능한 의미 차이를 좀 알아야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김밥을 나무젓가락으로 먹었어. 나무젓가락으로 김밥을 먹고 막 나무젓가락 좀 그렇다. 자, 그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 용기 있죠? 그 용기에다 밥을 퍼서 먹었어요. 그리고 이걸 깨끗이 씻어서 다음에 여러분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을 때 거기다 밥을 퍼서 줘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재사용이 가능한 게 이 말일까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지 좀 이따 볼 거예요. 그 의미 차이가 무엇인지. 자, 세 번째 보면요, dispose는 무슨 뜻이다? 처리하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처리하다라는 이 동사 뒤에 able이 붙어서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가능한 disposable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는데, disposable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 일회용의 라는 뜻이에요. 일회용의. 자, 이 세 가지가 각각이 어떤 의미인지 잘 기억이 나시나요? 재사용이 가능한, 재활용이 가능한, 일회용의. 자, 그럼 여러분들 할 일은 뭐냐면은 이 아래에 있는 그림들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그림들을 지금부터 여기에 있는 것과 카테고리를 맞춰보는 거예요. 얘는 이 세 개 중에 뭐에 해당하는지, 얘는 뭐에 해당하는지. 참고로 요거는 여러분들 급식실에서 사용하는 수저를 생각하시면 돼요. 급식실에 있는 숟가락이죠. 자, 급식실에서 사용하는 숟가락.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부터 매칭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30초 드릴게요. 저는 떨어져 있는 지우개 주우러 갔다 올게요. 네, 30초가 지났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하나 매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알루미늄 캔. 여러분들이 음료수를 마시죠. 특히 사이다나 콜라를 마시고 나면 이 캔은 이 세 개 중에 어디에 해당해요? 여러분들 캔 다 쓰고 그 다 쓴 캔에다 물 다시 먹어서 다시 먹고 다시 사용하고 이러진 않죠?
얘는 한 번 쓰고 나서는 다시 처리를 해서 사용해야 돼요. 그럼 누구예요? recyclable. 여기로 들어가면 되겠죠? 두 번째, 에코백이 있습니다. 에코백이에요. 이거 에코백. 에코백은 여러분들 오늘 딱 썼어요. 내일은 에코백? 오늘 썼으니까 버려야지가 되나요? 똑같이 내일도 사용할 수 있죠? 계속 재사용이 가능한, 별다른 처리 없이 재사용이 가능한 애를 reusable이 됩니다. 물론 오염 빨거나 이렇게 설거지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해야 돼요. 자,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급식실 숟가락. 여러분들이 쓰고 나면 그거 무조건 다 버려요? 아니죠. 씻어서 다시 쓰죠? 어디에요? reusable에 같이 들어가죠? 자, 이건 텀블러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땡땡땡땡 여기 있는 커피숍에 가면은 이 텀블러에 써 있을 거예요. 이 텀블러는 한 번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죠? 어떤 거라고 되어 있냐면 reusable 컵이라고 써 있습니다. 얘도 reusable에 들어가요. 자, 요런 용기, 종인지 플라스틱인지 알 수 없는 요런 애들, 웬만한 요런 애들 요즘은 재활용 가능하게 만들어놨지만 우린 얘를 뭐라 그래요? 일회용품이라고 하죠? disposable items. 여기 들어갑니다. disposable. 자, 이 단어는 유리병. 유리병 어떻게 해요? 물론 유리병 재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원칙적으로 얘는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 어떤 처리를 해서 재활용을 해야 된다. recyclable이 되겠죠? 여러분들 이제 이 세 가지 단어의 의미가 좀 머릿속에 감이 오시나요? 네, 그럼 이거를 갖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지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한 가지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아까 전에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의 글은 토픽, 메인 포인트가 있어요. 메인 포인트라는 것은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읽을 글의 특징이 뭐냐면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들 보고 마스크를 꼭 써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요즘 친구들은 네 알겠습니다 쓸게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다행인데 없죠. 다 뭐라고 해요? 왜요? 이유가 필요합니다. 모든 주장을 할 때는 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유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에비던스를 줍니다. 에비던스라는 거는 나의 이유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문장이에요. 어떻게 다른 말로는 뭐 supporting sentence라고 하는데 이렇게 에비던스들을 줘요. 왜 마스크를 써야 돼요? 첫 번째, 다른 사람들의 어떠한 병균을 내가 막을 수 있음으로써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두 번째는 내가 병균이 있으면 이 병균을 남에게 퍼뜨리지 않기 위해서. 이 둘 다가 에비던스가 되고 이 에비던스를 통해서 나의 주장이 좀 더 탄탄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에비던스에 대해서 또 한 개 묻게 돼요. 왜? 내가 병균이 있으면 마스크가 무슨 장점이 있어서 막아준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마스크의 뭐 단위, 마스크가 몇 개까지, 몇 개 마이크로미터까지를 막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마스크를 사용하면 너는 너의 그런 바이러스를 퍼뜨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구체적인 예시가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땡땡땡 물음표를 놨던데 왜 물음표를 놨느냐, 예시뿐만 아니라 어떤 학회 근거, 이런 것들을 모두 에비던스를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예시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선생님이 만들어 봤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글을 읽을 때에는 어떻게 토픽이 뭔지를 파악해야 되고 이 토픽을 뒷받침하는 문장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면서 글을 읽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냥 하라 그러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메시지 전달이 안 됩니다. 약해요. 마스크 그냥 써! 라고 하면 왜 내가 마스크 써야 돼? 이런단 말이에요. 설명을 해줘야 돼. 설명충 아니에요. 그냥 근거로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 설득하는 에비던스들까지 같이 찾아주면서 글을 읽어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들어갈 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오늘 읽을 글의 제목은 무엇이냐면요, From Trash to Treasure 이란 뜻이에요. 자, From A to B가 나왔네요. From A to B. 무슨 뜻이냐? From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Trash. Trash는 쓰레기란 뜻이에요. 쓰레기로부터 뭐로? Treasure. Treasure는 뭐예요? 네, 보물이란 뜻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은 누가? 쓰레기가 뭐가 될 수도 있다? 보물이 될 수도 있다. 뭐 쓰레기가 금은보화가 되는 건 아니지만 뭔가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함축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글을 읽기 전에 오늘 읽을 글은 텍스트 1이거든요. 첫 번째 글이에요. 첫 번째 글은 항상 첫 번째 단락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단락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글이 5단락 정도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락은 주로 앞으로 무슨 내용을 하겠다라는 토픽을 설명해 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할 일은 무엇이냐면은 교과서를 보셔도 되고 여기를 봐도 좋아요. 자, 글을 읽으면서 이 글의 핵심 단어, 키워드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 건데요. 그 전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클루, 힌트를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글에서 핵심 문장을 찾고 싶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알아두면 좋은 방법 첫 번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어떤 문장의 구조, 문장의 형태라고 할게요. 문장의 형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제문을 찾을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예를 들어서 부부의 세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뭘 할 수 있냐면 질문을 남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 부부의 세계 보셨어요? 왜 물어봐요? 앞으로 나는 부부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즉 어떤 글에서 문장의 형태 중에서 의문문이 나왔다. 그럼 그 의문문에 대한 대답이 뭐가 될 수 있어요? 글의 중심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은 키워드가 될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마스크 쓰세요. 무슨 문장? 명령문. 명령문이 나오면 나의 강한 주장을 보여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장의 형태를 가지고 글의 중심 생각을 찾을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또 누굴 찾을 수 있냐면은 어휘를 통해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어휘. 자, 어휘 중에서 강한 주장을 나타내는 어휘들이 있어요. 먼저 그런 어휘들 누가 있느냐? must, have to, should 이런 애들 있죠. 뭐뭐 해야 한다라는 강한 의미 혹은 necessary, important, 중요하다, 필수적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은 이거는 작가의 생각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중심 생각과 연관이 깊을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학교에 오면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또 마지막으로 더 알아보고 싶은 게 있지만 그거는 생략을 하고, 그럼 지금부터 이 텍스트 1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키워드가 될 만한 거를 찾아서 오시면 됩니다. 시간은 딱 30초만 드릴게요. 빠르게 훑어보세요. 시작. 네, 다 보셨습니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단어들이 키워드라고 보여지시나요? 네, 보면은 말하는 의도치 않게 바로 뭐가 나왔어요? 명령문이 나왔네요. 명령문 어쩌고 저쩌고 나왔더니 명령문의 answer, 대답은 뭐다? recycle it, recycle. recycle 하나에 뭐가 될 수 있어요? 심지어 명령문이에요. 이거를 재사용해라가 아니라 재활용해라 라는 의미가 나오죠. 얘가 어떤 키워드 축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있고요. 또 찾아볼까요? 쭉쭉쭉쭉쭉쭉쭉. 자, 계속 recycle에 대한 내용이 나오다가 보죠. however 항상 however 나오면은 별표 꼭 쳐주세요. 별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however 무슨 뜻이에요? 그러나 라는 뜻이에요. 내가 여러분들 막 칭찬해. 와, 넌 진짜 밥도 잘 먹고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그런데 좀 씻어라.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그런데 다음에 나온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however를 문장에서 찾았다라고 하면 이 however 뒤를 유심히 봐야 돼요. 앞에 recycling 나왔는데 however에 recycling is not a perfect way. 아니래요. 퍼펙트한 방법이 아니래. 그래서 얘가 뭘 말한다? 그 뒤에 나온 거 쭉 나와서 So, what about 무슨 뜻? 뭐뭐 하는 게 어때? 제안하는 표현, 이것도 중요해요. 중요하다라는 거는 시험에 나오고 아니고가 아니라 글을 전개하면서 중심 생각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들이에요. What about 어때요? 뭐 하는 게 어때요? 이런 방법, 즉 뭐 하는 거, upcycle 하는 방법. 즉,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뭐야? recycle도 있는데 뭐 해라? 업사이클, 리사이클, 업사이클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서른생님과 함께 이 글에 있는 내용을 세부적으로 무슨 말일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한번 잠깐 지울게요. 다시 쓸 거니까. 네, 그러면 글을 보면은 업사이클, 리사이클에 관한 글이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먼저 everyday during lunch라고 했습니다. everyday, 매일매일, during, 무슨 뜻? 오마는 동안에 얘는 전치사예요. 전치사 뒤에 누구 나온다? 명사.
자, 뭐 하는 동안에? 점심을 먹는 동안에, 매일매일 점심 먹는 동안에 제이미 항상 글을 읽을 때는 누구누구 파악해줘라, 주어 동사 파악해줘라. 이건 기본이에요. 자, 제이미라는 아이가 주어예요. 자, 근데 여기서 질문. 제이미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제이미는 여자 이름일 수도 있고 남자 이름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제임스라는 남자 이름의 별칭이에요. 예를 들어서 텀이라는 애, 터미 이런 식으로 미국 애들 이름을 막 바꿔서 불러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뭐 철수가 있다 그럼 철수 보고 야 철아 이런 식으로 짧게 우리나라가 부르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부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제이미는 쭉 여기까지 문장이 길어요. 자, 우리 이제 첫 번째 약속 들어갑니다. 우리가 앞으로 문장을 읽을 때 문장이 길어 보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뭘 찾아라? 첫 번째 약속, 누굴 찾아라? 접속사를 찾아라. 접속사는 뭐 해주는 애? 연결해주는 애. 어떤 애를 연결해주는 애? 같은 성분을 연결해준다 그랬어요. 그럼 같은 성분 누굴까요? 봤더니 제이미는 enjoy 합니다. 제이미는 has 합니다. 라고 이렇게 두 가지를 연결해줘요. 그러니까 제이미라는 주어 앞에 두 가지 동사가 연결이 돼서 뭐라고 하느냐? 첫 번째, 제이미는 즐겨요. 뭘 즐겨요? soft drink. soft drink가 무슨 뜻이에요? 부드러운 음료수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탄산음료를 말해요. 탄산음료를 즐겨요. 탄산음료 딱 뭐가 떠오르죠? 뭐가 떠올라요? 내 손에 지금 뭐가 있을까요? 자, 탄산음료를 즐기고 has a decision to make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뭐 to make가 앞에 있는 decision을 설명해 주지만 자, decision이라는 건 결정이에요. 어떤 할 결정을 가지고 있대. 그러니까 뭘 결심해야 된다는 거죠. 뭘 결심하느냐? What should he do with the empty can? 자, what 무엇을 그가 해야 하는지. 여기서 he는 누구다? 자, 두 번째 약속 나옵니다. 여러분들 저와 두 번째 약속 무엇을 할 거냐면은 항상 이렇게 he 같은 대명사가 나면 누굴 찾아라? 대명사가 가리키는 대상을 찾아라. 자, 여기서 he가 가리킨 건 누구다? 제이미다. 제이미가 뭘 해야 될까? the empty can을 with 우리 일과에서 배웠죠? 가지고. 자, 이 empty can은 어디서 나온 거야? 그죠? 탄산음료 먹고 난 empty can이죠? 그걸 가지고 과연 제이미는 뭘 해야 될지 결정을 하는 거야. 자, 그때 질문을 했어요. 뭘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 전체 글의 토픽이 됩니다. 그런데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뭐라고 나오느냐? 그렇게 이 문장 별표 쳐놓으세요. 왜 별표냐면은 어떤 토픽을 제시해 주니까. 자, 토픽을 제시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문법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그러면은 이 empty can을 가지고 뭘 해야 될까요? 라고 할 때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이 would answer, 뭐 한다? 대답할 거래. 뭐라고 대답할 거냐? recycle it. 이것을 재활용해라 라고 대답을 한답니다. 자, 그래서 뒤에 뭐냐면 obviously, 무슨 뜻? 명백하게 라는 뜻이에요. 명백하게 recycling이라는 것은 is good, 좋아요. for many reasons, 많은 이유로 좋아요 라는 뜻이에요. recycle, 재활용 좋은 거잖아요. 자, 근데 지금 저기까지를 보면은 먼저 many people이라는 사람이 나왔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걸 짚고 넘어간지 이따 볼게요. 자, 그래서 보면 우리는 can reduce, 줄일 수 있어요. 뭘 줄일 수 있느냐? the amount of trash. the amount 무슨 뜻이에요? 학습하셨죠? 양이란 뜻입니다. 뭐의 양? trash의 양이에요. 자, trash의 양인데 뒤에 보면 thrown away가 있죠? 자, thrown away라는 이 아이를 잘 알아둬야 돼요. 자, thrown이란 단어는 어디서 나왔어요? throw, 던지다에서 나왔어요. throw, threw, thrown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것은 지금 PP 형태, 과거 분사 형태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선생님과 함께 강의를 들었으니까 물어볼게요. 분사라는 것은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분사라는 것은 누구를? 명사를 수식해준다 그랬죠? 명사를 수식해주기 때문에 얘가 설명해주는 명사를 찾아야 돼요. 누구예요? amount를 설명해줄까요? trash를 설명해줄까요? throw away는 참고로 버리다 라는 뜻이에요. 양을 버리는 게 아니라 쓰레기를 버리는 거겠죠? 이 trash를 설명해주는 말인데, 자, 여기가 과거 분사냐 현재 분사냐를 나누는 거를 우리가 연습을 했습니다. 차이는 어떻게 나눈다?
설명해주는 명사가 이 분사에 나와 있는 동작의 주체면은 현재 분사 ing를 쓰고 객체 즉 대상이면은 과거 분사 pp를 쓴다고 했어요. 그럼 보세요. 쓰레기가 지가 갑자기 일어나서 뭘 집어 던져요? 가 아니라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는 거죠. 무엇을 버리다라는 것의 쓰레기는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과거분사 thrown away 잘 나왔어요. 해석을 하면은 버려진 쓰레기의 양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볼게요. 문장이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겁나게 길어요. 길 때는 뭐 해라 약속. 접속사를 찾아보라 그랬죠? 봤더니 쭉 접속사가 and가 있네요. 그 and를 중심으로 reduce라는 요 아이 요거 하나, 요 덩어리 하나, use가 들어가는 요 덩어리 하나, 그리고 conserve가 들어가는 요 덩어리. 총 3개의 동사 덩어리가 and를 통해서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는 줄일 수 있다. 버려진 쓰레기의 양을. 첫 번째, 그리고 우리는 사용할 수 있다. less energy. 에너지는 에너지인데 less가 나오면 뭐예요? 더 적은이란 뜻이죠. 더 적은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 then이 나왔네요. then은 뭘 나타내는 애냐면은 비교를 나타내는 애예요. 비교를 나타내면서 동시에 얘는 접속사가 될 수도 있고 전치사가 될 수도 있어요. 두 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뒤에 주어와 동사가 나온 걸로 봐서 얘는 접속사로 쓰였겠죠? 그렇죠. 저를 이끄는 접속사, 종속 접속사라고 하죠. 자,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하는 것보다 뜻은 뭐뭐보다예요. 이것보다 더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 뒤에 보면 우리가 하는 건데 뭐 하기 위해서냐? to가 나왔어요. to 플러스 동사 원형 우리가 배운 적이 있어요. 명사 강의 때 배웠죠? 투부정사의 3가지 용법 뭐뭐뭐 형용사, 명사, 부사. 그 중에서 여기는 무슨 용법? 부사용법으로 쓰고 부사용법 중에서도 목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 어떻게 해석한다? 뭐뭐 하기 위해서. 자, 그럼 보면은 to make new product니까 새로운 생산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복잡하죠? 근데 더 복잡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드라는 아이. 우드가 뭔가 우드만의 의미는 잘 없어요. 우드가 여기서는 어떤 아이가 생략되어 있어요. 뒤에. 우드 뒤에 생략된 말 뭘까요? 힌트. 멀리 가지 마세요. 항상 가리키는 대상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알죠? 자, 보면은 더 적은 에너지를 사용한다. 우리가 새로운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그래서 뒤에 가는 건 뭐예요? use energy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해 새로운 걸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에너지보다 더 적은 양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대요. 뭐가? recycling.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뭐야? conserve. 보존한다. 뭐를? natural resources. by 뭐? 전치사. 이거 너무 쉽다. 모르면 안 돼요. 모르면 다시 복습하세요. 전치사 뒤에 누구? ing. recycling이죠. 재활용을 함으로써 천연자원도 보존할 수 있대요. 즉, 재활용의 장점 몇 가지? 쓰레기양 줄일 수 있고, 에너지 사용 줄일 수 있고, 또 뭐 할 수 있는? 천연자원 보존할 수 있는 3가지가 나옵니다. 아시겠나요? 지금까지는 무슨 말하고 있어요? 리사이클링의 장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리사이클링은 제이미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일반적인 many people이 나왔죠. 뭔가 객관적인 다른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리사이클링을 좋아한다.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중요한 건 여기죠. 아까 나왔죠? however에다가 별표를 치라고 했었습니다. however. 지금부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겠다라는 거야. 여기서 눈치 빠른 학생들은 리사이클링이 아니구나. 하고 싶은 말은 리사이클링이 아니구나를 느낄 수 있어요. 그럼 보면은 recycling 주어 is 보다 not a perfect way. 완벽한 방법이 아니다. 뭐 하는? to manage waste. 쓰레기를 다루는 완벽한 방법이 아니다. 앞에 나와 있는 way를 설명해주는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 형용사적 용법. 왜?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하니까. 즉, 리사이클링 까는 거야. 리사이클링은 안 좋아. 완벽한 방법은 아니야. 라고 했어. 완전 안 좋은 건 아니지만.
자, 그래서 보면요. 이시 나왔네요. 아까 약속했었죠. 대명사가 나오면 뭐해라? 가리키는 대상을 찾아라. 누구다? 누구다? 그렇죠. 리사이클링 뜻합니다. 리사이클링 아니라고 적을게요. 리사이클링은 still 여전히 requires 요구해요. 뭘 요구하냐? large amount of energy 많은 큰 거대한 amounts 양의 에너지를 요구를 합니다. 왜? To purify used resources. 자, 첫 번째 to purify 나왔네요. purify한 무슨 뜻? 정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쓴 플라스틱 그대로 다시 쓸 수 있어요? 다 씻고 어떤 재공정의 과정이 들어갑니다. 그런 재공정의 과정을 하려면은 뭐가 들어간다? 많은 양의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뭐 하기 위해서 길면 뭐해라? 연결 찾는 거죠. and를 통해서 지금 두 가지 연결됐어요. 첫 번째 to purify, 두 번째는 convert, to convert예요. convert는 바꾸다라는 뜻이에요. 바꾸는 애들은 항상 뒤에 이렇게 into가 나와줍니다. convert A into B 하면은 A를 B로 바꾸다. 아까 전에 깨끗하게 정제를 했어. 두 번째 뭐 하는 거야? 댐. 이 댐은 누구다? used resources. 사용된 그 자원들을 다시 새로운 물품으로 바꾸고 그리고 또 뭐 하는 거야? 정제하는 데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리병을 그냥 사용할 수도 있지만 유리병을 다시 사용하려면 먼저 겉에 있는 먼지, 속에 있는 먼지 세척하고 다 닦아내야 돼. 그것도 싫다면 그 유리를 다 녹여서 다시 써야 돼요. 그러려면 상당히 많은 에너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또 마찬가지야. 다 녹인 다음에 녹인 유리 다시 만들려면 힘 들어가, 안 들어가? 갑자기 녹여놓으면 알아서 유리병이 되는 게 아니죠? 재공정이 들어가죠?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많은 양의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이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리사이클링, 재활용의 단점이 되겠죠. 장점만 해놓고 however 단점 까버리네. 재활용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재활용의 단점 뭐라고요? 많은 양의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어디에? 정제, 퓨리파이하고 또 바꾸는 거. 새로운 물품으로 바꿀 때 많은 양의 에너지가 들어간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 뭐하고 있는 거야? 리사이클링이 좋지만 한계가 있다. 한계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야. 그럼 질문. 작가가 하고 싶은 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작가가 뭘 해야 된다는 주장 있어요, 없어요? 아직까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오겠죠. 그래서 아까 내가 말했던 문장 what about 무슨 뜻? what about은 뭐뭐 하는 게 어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표시해주세요. 중요한 게 왜 중요하다? 문법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화제를 제시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자, what about 어때? 뭐가 어떠냐? 전치사죠. about은 전치사니까 try 골라야 돼요. trying 그렇죠. trying to 무슨 뜻? 뭐뭐 하기 위해 노력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뭐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어때? 뭐 하기 위해 노력하냐면 뭐냐면은 reuse 재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creatively 창의적으로 재사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어때? 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 나왔죠. 아까 전에 동사를 설명해주는 부사 어디 나왔어요? 우선 앞에 나왔어요. 동사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창의적으로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어때? 근데 이거를 앞으로 네이밍을 해야 돼. 우리가 앞으로 창의적으로 다시 사용하는 것을 계속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이걸 뭐 한다고 했어? 이름을 짓는다고 했어. 소통을 편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 이름이 뭐예요? or 다른 말로는 upcycle. 즉 업사이클하는 게 어때? 업사이클의 정의는 뭐다? 창의적으로 재사용하는 것이다. 본문의 정의는 그거예요. 창의적으로 재사용하는 게 어때? 누구를? them. 그들이 누구예요? used resources를 말한 거죠. 이미 사용이 된 그 자원들, 이걸 말하는 거예요. used resources. 얘네들을 대신에, 이 대신에 하는 거 뭐 대신에? 리사이클링 대신에 업사이클하는 게 어때? 라고 묻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 요 문장이 뭐다? 바로 요 문장이 이 작가가 하고 싶은 주제문이다. 뭐 하자? 업사이클 하자. 이해되시나요? 앞에 나와 있는 말 다 좋은 말이지만 진짜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은 앞에 건 그냥 밑밥을 깔아두는 거야. 자, 밑밥을 깔아두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다? 업사이클이 어때? 리사이클도 좋은데 업사이클이 더 좋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this new approach. 자, 이 새로운 approach는 접근법이라고 하고요. 얘는 지금 누굴 말하는 거예요? 업사이클을 말하는 거죠. 업사이클. U라고 적을게요. 업사이클은 is becoming more popular. 자, 얘는 더 인기가 있어지고 있대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질문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과제에다 직접 넣으셔야 돼요. 이 becoming이라는 요 아이. 자, 과제 1번 아래 보이시죠? 이 becoming이 과연 현재 분사인가 동명사인가를 알아오시는 게 여러분들 첫 번째 과제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방법은 more popular, 좀 더 인기가 있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인기가 있대요. since, 접속사로 시작하는 이런 문장을 우리는 종속절이라고 했고요. since라는 것은 뭐뭐 이후로란 말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유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유. 글씨가 아래에 있으면 잘 안 써져요. 이렇게 써볼까요? 자, 이유. 자, 이유를 나타내서 뭐뭐 때문에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 업사이클링이 popular한 이유가 나옵니다. 왜? 이것은 또 누구예요? This new approach, 업사이클링 말이에요. 이 업사이클은 is even more. 여기는 잠시만요. 중요한 문장이기 때문에 잠시 위로 잠시 올렸어요. 다시 보면은 이 뒤에 나와 있는데, 자, 이 뒤가 좀 중요한 문장이 약간 센스는 뭐라고 했어요? 이유를 설명한다 그랬죠. 이유를 설명하는데 왜 이 업사이클링이 파퓰러해지고 있느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업사이클링은 굉장히 많은 문법적인 요소들이 들어가 있어요. Even more environmentally friendly than recycling. 우선 아까 전에 우리 than 나왔죠? than은 뭐가 될 수 있다? 전치사가 될 수도 있고 접속사가 될 수도 있다고 배웠어요. 자, recycling보다는 비교를 할 때 쓰는 거야. 비교를 할 때 쓸 수 있는 건 비교급이죠. 그래서 누구 나왔어요? more이라는 애가 나왔어요. 근데 우선 여기 보면은 environmentally friendly란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부사예요. 부사는 누구 설명해 준다? 형부동문 배웠죠? 여기서는 그 형용사 friendly 설명해 줍니다. friendly를 절대로 부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L, Y 붙었다고 부사라고 믿는 애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명사애가 있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보면은 친근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환경적으로 친근한 걸 우리는 유식한 말이라기보다는 짧게 뭐라고 해요? 친환경적인이라는 거죠. 친환경적인데 more environmentally friendly니까 more이 앞에 나와 있는 이 environmentally friendly를 설명해 줍니다. 더 친환경적이래요. 그런데 그 more를 또 누가 설명해 줘요? even이 설명해 줍니다. 자, 하나 적어 놓을게요. even, far, a lot, still. 이런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얘네들은 뭐 할 수 있다? 비교급을 강조할 수 있다. 비교급을 강조할 수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비교급 앞에 나와 있으면 훨씬이라는 의미를 쓸 수 있어요. 훨씬 더 친환경적인 누구보다, 리사이클링보다, 재활용보다. 이해가 되시나요? 너무 많이 강조를 했죠? 업사이클링이 리사이클링보다 훨씬 더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파퓰러 인기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엄청난 업사이클링의 신봉자입니다. 아시겠죠? 참고로 비교급 강조할 때 누구는 안 돼요? 베리는 안 돼요. 자, 지금 여러분 처음이지만 고등학교 3년 내내 이 말 되게 많이 들을 거예요. 자, 알아두시고요. 자, what's more? 게다가 더 설상가상 뭔가 추가할 때 쓰는 거예요. 같은 말로는 in, 에, d, 천. 100% 같은 말은 아니지만 이 말도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게다가 it, 누구? upcycling. 자, upcycling can also be fun. 또 어쩔 수 있다. fun, 재밌을 수도 있다. 아까 전에 거창하게 even more environmentally friendly라고 해놓고 이제는 fun으로 퉁치네요. 자, fun. 두 번째 이유가 나왔죠? 즐거울 수 있대요. Here are some inspiring examples of how people have creatively upcycled all the used things 라고 나왔습니다. Here, 여기에는 뭐가 있다? Some inspiring. 여러분들에게 영감을 주는, 자, inspiring도 하나의 뭐예요? 분사죠.
분사가 나면 항상 따져줘야 된다 그랬어요. 무슨 분사 무슨 분사. 자, 분사가 나오면은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를 따져주는데 그 기준은 뭐다? 분사는 항상 누구를 설명해준다? 명사를 설명해준다. 어떤 명사 설명해줘요? 얘 설명해주네요. 이게젠토스. 얘를 설명해주는데 얘가 이 분사에 나오는 동작의 주체면은 ing, 대상이면은 id라고 했어요. 인스파이어 무슨 뜻? 누구누구에게 영감을 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예시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감을 줘요? 아니면 예시가 감동이다 이렇게 지가 영감을 받아요? 예시가 영감을 주겠죠? 자, 그래서 주체 대상 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 이그젠플은 누구다? 주체이기 때문에 현재 분사 ing가 나왔다. 그래서 영감을 주는 그런 이그젠토스 예시들이 있다.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지금부터 뒤에 뭐가 나올 거다? 어떠한 예시가 나올 거다. 뭐의 예시? 업사이클의 예시가 나올 거다. 자, 근데 그 예시를 업사이클을 다른 방법으로 했죠? 뭐라고 하느냐? How, 의문사, people, 주어, have a cycled, 동사, 의주동. 우리 어느 시간에 배웠느냐? 명사할 때 배웠어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간접 의문문이라고 배워요. 간접 의문문이라는 건 뭐예요? 의문사를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의문문을 명사로 만들어서 문장에 쏙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보면은 어떻게, how는 어떻게라는 뜻이죠. 사람들이 창의적으로 업사이클 했는지 뭐를? 오래되고 사용된 물건들을. 즉 오래된 사용된 물건들을 업사이클한 방법들이 앞으로 예시가 나올 거라는 겁니다. 정리되시나요? 자, 그럼 오늘 배운 것들을 정리해보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정리할 시간을 주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배운 글은 핵심은 뭐였어요? 오늘 배운 글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세요. 자, 제목 뭐였다? From trash to treasure. 누구를? trash, 쓰레기를 뭐로? treasure, 보물로 바꾸는 거, 쓸모있게 바꾸는 방법에 대한 글이었고, 자, 그 첫 번째 단락, 어떤 introduction, 도입부에 대한 글을 여러분들 읽었습니다. 자, 이 도입부에서 작가가 주장을 바로 말하던가요? 작가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자신의 주장을 표했나요? 자, 누가 나오죠? 제이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제이미가 어떤 캔을 마셔요. 캔을 마시는데 이 캔으로 뭐 할 수 있을까? 이 캔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의문으로 시작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추천하는 방법은 뭐다? 리사이클이다. 리사이클의 장점은 뭐다? 리사이클의 장점, 저도 갑자기 까먹었네요. 자, 리사이클의 장점을 찾아보면 첫 번째는 뭐다? 버려진 쓰레기들의 양을 줄일 수 있다. 두 번째는 새로운 거 만드는 것보다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천연자원을 보존할 수 있다. 하지만 단점이 있었죠. 단점은 뭐예요? 정제하고 새로운 물품을 만드는데 역시 많은 에너지가 든다. 두 가지 단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작가가 추천하는 건 뭐다? 업사이클이다. 업사이클의 장점이 두 가지가 나왔어요. 업지이긴 하지만 첫 번째는 뭐다? 친환경적이다. 뭐보다? 리사이클링보다. 두 번째는 fun, 즐겁다. 이렇게 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여러분들 보면은 토픽, 이 글의 주제가 무엇인지 이 단락의 주제문을 한번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시고요. 주제문은 영어가 힘들면 한글로 하셔도 돼요. 그리고 그 주제를 뒷받침하는 두 가지 근거를 찾아서 적어보시면 됩니다. 유인물을 출력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노트에다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 오늘 배운 스트럭처가 있는데 잠시 스트럭처를 보면은 두 가지 스트럭처를 배웠거든요. 수업 시간에 다 했어요. 자, 두 가지 스트럭처 첫 번째는 뭐예요? 여기서 thrown away의 역할이 뭐고 의미와 쓰임이 무엇인지. 두 번째는 recycling, 어떤 문법이에요? 얘는 왜 리사이클링이 나오는지에 대한 이유, 이거를 적으셔서 과제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과제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 토픽과 디테일 1, 2를 적으시고, 두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thrown away 역할, 의미 쓰임, 리사이클링이 왜 리사이클링이 나와야 되는지,
어려우신 분들은 본문의 학습을 다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